오늘도 코칭 핵심 역량을 명쾌하면서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코치님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하브루타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유현식 코치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수식어가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네. 그 한국형 하브루타 개발해서 10년 넘게 이제 청소년 그다음 부모,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에듀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칭에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KPC 시험 보면서 엄청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간신히 턱걸이로 KPC가 된 그런 코치이기도 합니다. 저희 코치들 중에서 가장 젊은 우리 박창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또 청명해지고 그러지네요. 예,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너무 기대되는 날인데요. 저는 이 시간 준비를 하면서 요즘 코치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코칭 핵심 역량을 또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유, 좋은 흐름이죠. 네. 코칭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특히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삶의 지침과 거기에 대한 스킬,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게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코칭의 세계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핵심 역량, 프레젠스를 유지한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볼 건데요. 저는 이 역량을 떠올릴 때마다 예전에 봤던 장금이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어린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레젠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존재하는데 그걸 설명하라 하면 그 장금이가 참 난감했던 것처럼 참 난감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유현심 코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잠깐 이야기 좀 들려주셔도 될까요? 지금 딱 그 비유가 적절하셨던 것 같아요. 코치로서 정말 코치답게 존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웠고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계속 마음속에 남으면서 음, '공부해 가야 될 그런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프레젠스라는 게 참 난해하고 어렵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후배 코치들한테 프레젠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홍시답게 홍시 맛을 내면 됩니다.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코치들이시니까, 코치들이니까 코치답게 맛을 내면은 된다. 그런데 코치답게 맛을 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어떤 맛을 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코치라고 불러주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코칭 받으러 오지? 예, 그러려면은 나는 코치라는 존재로서 어떻게 나를 드러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레센스, 그냥 코치다운 모습으로 드러내는 모습들, 그런 총체적인 얘기들을 그냥 프레센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한국말로 쉽게 하면은 존재감, 자기다운 코치로서의 존재로서 자기답게 드러내기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통틀어서 코치로서의 프레센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치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게 이 코칭 핵심 역량에서 이렇게 중요한 한 항목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프레젠스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 프레센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코치라는 존재를 유지할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칭식으로 조금 접근하면은 프레센스를 유지하려면은 크게 나누면은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코치다움이라는 존재가 하나가 있고요. 그럼 코치다움을 드러내는 역량이 있어요. 역량, 스킬. 예. 이런 것들이 코칭이란 공간에서 코치와 고객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거야. 막 상호작용하는데, 그래서 고객이, 코칭을 받아보니까, 와우, 저분 진짜 코치답다. 와, 진짜 코칭답게 잘하신다 하는 느낌으로서의 코치라는 존재감을 딱 고객이 느껴. 그러면 그게 코치요, 코치. 아까 얘기한 홍시 맛이 나면은 홍시라고 불러. 코치 맛이 나면은 코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코치로서의 프레센스를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갖추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코칭에서의 그 프레센스를 코칭 시작에서부터 어떤 면에서 코칭 시작 그 전부터 코칭이 끝날 때까지, 코칭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치 맛이 제대로 나는 프레젠스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유현심 코치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프레젠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치가 그 온전히 고객하고 함께하면서 고객이 자신의 존재의 힘을 깨닫고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치가 고객이 들고 온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존재의 힘을 믿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돕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코칭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고 있는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고객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의 미래 모습, 예, 그 부분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고객한테 공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존재의 힘을 깨닫도록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사례를 들고 왔을 때 우리가 보통 코치로서 몸무게를 얼마나 빼고 싶었냐, 몇 킬로그램을 뺐기 때문에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문제 해결 코칭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코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고객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코치가 그동안 그 자기가 보고 들은 바,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충고나 조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충고나 조언은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고객한테 큰 도움이 되지가 않게 되죠. 네, 이럴 때 마스터풀 코치라면 문제가 아니라 고객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례여도 뭐 체중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힘든 면을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객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이어트가 고객한테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함께하는 프레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이라는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고객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가지고 온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학습하고 변화되고자 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 내내 호기심을 보여준다는 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고객이 코치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깊게 공감을 해주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네. 고객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게 또 어떤 건지 그것도 집중해 줘야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코치하고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그게 연결돼서 이렇게 코칭이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거, 코치로서 드러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프레젠스라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 네, 그러면 프레젠스 유지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관리하는 게 프레젠스를 유지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고객 중심 코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감정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데, 뭐, 긍정적인 감정에는 뭐, 감사한 거, 기쁜 거, 그다음 만족스러움, 자랑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치가 만약에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건 자신만의 감정이잖아요. 그때 고객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를 갖고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코치가 뭔가 자기가 억울한 게 있거나 힘든 감정이 있을 때는 그 감정이 그대로 투사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혼자 좋은 감정에 빠져 있거나 기분 나쁜 상태에서 코칭을 하게 되면 고객이 가지고 온 감정을 거울에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과 그 코치가 언제나 현재 함께 있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중립 상태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KPC 실기 시험을 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KPC 실기 시험 중에 짝이 된 코치님이 코칭 시연을 할 때 이어폰이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그런 소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코치였던 그분이 저한테 혹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있는 그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저를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나중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찌직찌직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저도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응시자로서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보고, 아이고,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분 프레젠스가 완전히 망가졌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 코치인 입장에서는 프레젠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칭 전이나 코칭 중 이럴 때 감정 동요가 일어나면 코칭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 세션이 진행되기 전에 코치는 마음 상태를 잘 관리하고 수시로 메타인지로 자기 감정을 바라보고 관주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코칭 과정에서 고객이 또 강한 감정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코치가 자기 감정이 고객한테 압도되지 않도록 그리고 흔들림 없이 침착한 태도,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감정에서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 예, 코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번이 뭐 약속을 어기는 고객이 있다. 이럴 때는 그 불편한 감정도, 예, 불편한 상황도 예, 코치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고객이 강한 감정을 또 표출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코치가 자신감 있는 태도로 고객의 그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코칭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젠스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현수 코치님 프레센스에 대해서 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코칭 핵심 역량에서 보면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침묵, 멈춤,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거나 허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음. 근데 그 공간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공간을 만들거나 허용한다는 거, 그게 과연 프레센스하고 어떤 연관이 될까? 그런 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코칭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은요, 코칭 모델하고 프로세스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맞게 질문을 좀 준비하고, 그 질문 따라서 이렇게, 그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듣고, 그 다음 프로세스 따라서 다음에 내가 어떤 질문 해야 되지? 여기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그 피드백을 받을 때 예전에도, 속사포처럼 다음 질문을 쏟아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코칭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저 혼자 막 이렇게 말을 떠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가 해야 될 질문에 집중하지 않고 고객의 말을 듣고 다음 질문하기 전에 고객이 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예, 그걸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잠시 멈춤, 그리고 침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침묵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침묵의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었는데, 이 코칭이 좀 진행이 여러 번 되고 이게 회차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침묵이 고객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 에카르트 톨레가 "침묵은 신이 말하는 언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침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객한테 질문을 하고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말을 멈추고 이 공간을 허용해서, 예, 고객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멈춤을 통한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코칭 중에 굉장히 긴 침묵을 유지하신 적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 얘기 잠깐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안에서 꺼내고 싶은 얘기를 할 때까지 한 7, 8분 정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내면의 얘기를 정말로 이렇게 풀어내놓고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자기 고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코칭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진짜 7, 8분의 침묵을 사실 저희 같은 코치들이 견디려면 용기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하브루타 전문가 코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브루타 전문가로서 이 코칭 핵심 영역 5번인 이 프레젠스를 유지한다는 거하고 또 연관시켜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해 왔던 하브루타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좋은 질문을 좀 중요시한다는 거랑, 그다음에 개방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고객한테 질문한다는 거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슷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코칭을 배우다 보니까 코칭이 훨씬 더 정교하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객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깊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브루타 역시도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게 보통 우리 그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하브루타는 어떠냐면 답을 고객이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갖고 있고
참가자가 갖고 있고 학생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이 우리 코칭하고 이 하브루타랑 정말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코치의 프레젠스잖아요. 이 하브루타에서도 하브루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든 뭐 전문가든 이런 프레젠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고객이나 학생이나 참가자를 대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에서 그런 프레젠스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하브루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코칭하고 하브루타가 굉장히 맥이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복하게 이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 하브루타에서의 프레센스, 또 코칭에서의 프레센스 이런 게 서로 맥이 다 있다. 네. 근데 이건 두 가지 교육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면에서 프레센스, 코치로서의 프레센스, 아버지로서의 프레센스, 엄마로서의 프레센스, 친구로서의 프레센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저도 느꼈습니다. 자, 이제는 짧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프레젠스를 유지한다는 이 역량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 단어든 문장이든 기억할 어떤 팁이나 또는 나는 이렇게 이걸 훈련하고 있어요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씩만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세타 힐링이라는 걸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과정을 좀 밟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명상을 깊게 하는 그런 건데 이 코치하고 명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명상을 좀 생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코칭 시작 전에 명상을 짧게라도 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상위 코치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나는 뇌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나 더 되뇌이는 게 나는 뇌가 없다. 입니다. 그래서 명상 플러스 나는 뇌가 없다. 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특히 이제 저는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일어나는 게 항상 불편한 일이나 갈등이 항상 일어나요. 그러면 항상 해결이 되지요. 그 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유센터드, 와이프 센터드.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부부 생활하든 또 우리 가족 간에 인간관계를 맺든 친구가 아니든 이렇게 되면은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프레센스. 멋지다. 명상과 뇌가 없다 이어서 유센터드로 이렇게 핵심어를 정리하니까 오늘 나눴던 이야기가 더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홍시 맛이 좀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끝났는데 어때요? 유인식 코치님 마음이 어떠세요? 네. 저 정말 긴장 많이 하고 너무 걱정하고 진짜 도망갈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다. 어저께 제가 권경수 코치님한테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막 긴장을 했었는데 오늘 이 그 촬영 장면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권경수 코치님이 그 모습이 프레젠스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말 '편안하게 해도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감사했고요. 네, 특히 저는 우리 박장교 교수님을 항상 어렵게만 했거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는데 네, 이번에 영상 촬영하면서 완전히 우리 그 말랑말랑한 속살을 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하고 내가 이렇게 집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때 유센터드 그래서 아내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해결이 잘 된다 이 말씀 해 주셨잖아요. 그게 최고의 프레젠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